저희를 통해서 원하는 삶을 찾길 바랍니다. 직업의 모든 것. 반갑습니다. 저는 KD 운송그룹 슈에사업부의 이종수 승무사원이라고 합니다. 올해 나이는 36살이고요. 지금 동대구에서 이제 의정부 노선을 오늘 마지막으로 하고 이제 휴무를 받기 전날이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승차홈, 하차홈이 따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주유를 하고 차 이렇게 검차를 받고 있는 곳이 또 따로 있거든요. 그걸로 이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귀에 끼신 건 뭐예요? 이거는 이제 블루투스 헤드셋인데 운전 중에 핸드폰을 만질 수는 없으니까 급한 전화라든지 정말 잠이 올 때 라디오라든지 그런 거로 이용을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헤드셋입니다. 근데 운전대가 진짜 크네요. 대우차가 다른 이제 현대 기아차 버스보다는 조금 더 크거든요. 지금 보시면 뒤에 승객분들 없습니다. 안 계셔서 지금 인터뷰 진행하는 겁니다. 그럼 이전에는 어떤 일 하셨어요? 11년 동안 화물차만 했고요. 화물할 때는 얼마나 보셨어요? 월급 받고 일할 때는 180만 원, 200만 원 채 안 됐었죠. 월급을 받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게 내가 아파서 쉬고 싶어도 못 쉬고 월급도 뒷거래만 하고 뭐 이렇게 다짐하다 보니까 내 사업을 해야겠다. 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차를 사고 준비할 게 워낙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또 일머리를 모르면은 차를 사도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안 되기 때문에 조금만 더 버텨가지고 일머리를 좀 완전히 익힌 다음에 나 혼자서 이제 일어날 수 있게끔 한번 배워보자. 그러다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 아이가 생기다 보니까 더 이제 많은 수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을 하자. 좀 무리하지만은 화물차를 이제 사고 번호판도 사고 그래서 전국을 이제 돌아다닌 거죠. 이게 또 막상 해보니까 수입이 내가 일하는 노동에 비해서 100%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더라고요. 화물차가 알선소가 너무 이제 많다 보니까 여기서 받고 여기서 받고 그 비용을 다 받아야 되는데 부도를 내고 배째라는 식의 이제 알선소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이제 맞닥뜨리다 보니까 타기 싫은 거죠. 이제 애기는 커가고 있고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무리해서 화물차를 샀는데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제가 화물차 하면서 중간에 이제 갓길에 세워가지고 압박 아닌 압박한 게 있었지. 저는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밖에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오고 이러는데 미처 이제 전기세조차 못 낼 정도의 그만큼 이제 힘든 형편이 왔었어요. 그래서 남들이 볼 때는 화물차 하면 돈 되게 많이 번다고 이제 인식이 박혀 있는 상태인데 나는 고작 이걸 하고 있는데도 돈을 못 벌고 있으니. 그럼 하루에 몇 킬로 정도 이렇게 운전하세요? 300km 내 왕복 600km 되는 거죠. 어디 이렇게 다니시는 거예요? 동대구가 무조건 출발지고요. 의정부, 울산, 경기도, 광주, 하남 이렇게 세 가지 노선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기름도 매일마다 넣으시는 거예요? 네, 여기는 항상 올라올 때마다 기름을 넣고 내려가야 돼요. 장거리다 보니까. 뭐 적으시는 거예요? 기름 일지인데요. 네. 기름을 넣었다 알려주는 거예요. 제가 한 달 동안 운행한 이제 연비를 계산해가지고 사무실에다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드리는 거죠. 이 코스는 어떤 기름 들어가요? 경유 들어가요. 경유 한 번 넣는데 얼마예요? 30만 원. 기름 넣고 이제 어디로 가시나요? 검차를 여기서 해야 되거든요. 검차요? 이 안에서 보는 거예요? 네, 그냥 이 안에 가지고 일반 자동차 검사듯이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검사를 하는 거예요? 네, 요소수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요소수의 역할이 뭔가요? 요소수를 넣어야지만 쉽게 말해서 이제 매연이 배출이 안 되는. 요소수는 직접 넣으시는 거예요? 저희가 직접. 얼마나 넣어요? 딱딱할 때까지. 이 버스는 지금 킬로수가 몇 킬로예요? 41만인데 41만. 네, 근데 100만 한 번 돌고 다시 41만이 됐을 거예요. 141만이 된 거죠, 어쩌보면. 100만 킬로가 넘었는데 가는 것도 되게 신기하네요. 네, 관리만 잘 돼 있으면. 이제 주차하는 건가요? 네네. 세차는 언제예요? 수요일이라든지 금요일이라든지 그럴 때는 여기 차를 싹 다 비워요. 순번대로 이제 세차를 한 번씩 자동 세차를 돌릴 수가 있는 거죠. 왁스도 바르나요? 아니요, 왁스까지는. 어차피 깨끗하게 막 걸레질하고 한다 해도 운에 한번 갔다 오면 더러워진 거 똑같거든요. 운행 끝났습니다. 이제 자유시간인가요? 네. 식사는 언제 하세요? 저는 도착하면 대부분 바로 먹어요. 구두는 갑자기 왜 닦으시는 거예요? 이 승객들 이제 탑승하거나 내릴 때 제가 마중을 나가잖아요. 위에는 이렇게 말끔한데 신발이 더러우면 2% 부족한 느낌이다. 그냥 깔끔 떠는 거죠. 복장 같은 경우는 정장을 입는 게 뭐 이렇게 규율이 있는 건가요? 네, 무조건 회사복 말고 사복은 절대 입으면 안 되고 저희 회사는. 넥타이 같은 경우는 자율 복장이거든요.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고 이제 하기 싫으면 안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하죠. 항상 이렇게 차에서 대기하시는 거예요? 네, 저희 할 일은 다 끝났기 때문에 그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하시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10시간, 11시간 정도 운행을 하고 있고요. 중간중간에 이제 쉬는 타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 정도 되고 아침에 나와서 저녁에 들어가는 거죠. 아침에 몇 시까지 출근하세요? 노선에 다 틀린데 제일 빠른 게 이제 동대구에서 울산 가는 게 이제 6시. 그럼 6시까지 출근하려면 몇 시에 일어나서 준비하시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집이 대구가 아니라 구미다 보니까 내일 많이 운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전날에 이제 기숙사로 이제 이동을 하게 돼요. 집에서 이제 전날 출근을 하는 거죠. 짐을 이제 4, 5일 동안 속옷이라든지 양말이라든지 그걸 챙겨가지고 숙소로 이제 들어가면 거기서 생활을 해요. 거기서 자고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운행 준비를 하고 갔다가 이제 오게 되는 경우도 다음날 일정이 있으면 기숙사에서 또 잠을 청하게 되는 거고요. 배차가 다 끝나게 되면 이제 집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막차가 끝나고 이제 동대구에 하차를 하게 되면 다음 기사님이 탈 수 있게 차량 정리도 좀 해놓고 기차를 타고 또 퇴근을 하는 거죠. 버스 한 대를 기사님들끼리 번갈아 가면서 타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이제 전속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베테랑이 되고 호봉수가 있다 보면 자기 노선을 받게 돼 있어요. 그게 아닌 이상 연차가 얼마 안 된 기사님들은 이 노선 탔다가 저 노선 탔다가 차량 계속 번갈아가면서 타게 돼요. 짐을 또 딱 꺼내고 저 차에다 또 세팅을 해야 되고 그런 게 좀 있죠. 그럼 기사님은 어느 정도 받으세요? 평균적으로 4,500에서 5,500 정도 그 사이를 이렇게 용돈을 받는데 건강보험이라든지 이런 거 다 떼면 이제 100만 원 나가거든요. 그럼 실수령은 한 330, 또 올라가면 올라가고 전별금이라는 게 50만 원을 월급에서 떼요. 강제적금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인식이 일반 사람들한테는 되게 안 좋아요. 아니 무슨 살게도 어른데 50만 원씩 떼냐. 근데 팔은 또 안으로 굽는다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어른 경기에 그 50만 원을 저축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50만 원을 저축을 해주고 정년을 하게 되면 개인 택시 넘버값을 갖고 나가는 거예요. 퇴직금하고 전별금하고 그 돈이 아마 억 단위가 되는 거죠. 승객이 많이 타도 많이 버는 건가요? 저희는 정해진 노선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승객분들이 아무도 타지 않던 28연승 만석이 되든 똑같은 거죠. 특정 노선에서 네. 승객이 계속 안 타요. 네.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손해잖아요. 그렇죠. 노선을 줄인다거나 뭐 이런 경우도 있겠네요. 있죠, 당연히. 버스 회사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빈 차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놔둘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쵸. 회사에서 노선을 줄이겠습니다. 아니면 또 오히려 증차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승객이 많아서. 주말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2대가 다니는데 항상 매진이다. 이러면 예비차를 또 투입해서 더 이제 운행을 하는 경우도 있고, 겁 아닌 겁은 좀 들죠. 노선에 많이 손님이 없다고 하면 승객이 많아야 저희가 이제 월급 받고 이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불안하죠. 우리 노선이 없어지지 않을까. 노선이 없어지면 그 해당 기사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코로나 때 정말 심각했잖아요. 아, 그쵸. 승객들이 없다 보니까 그렇다고 또 자를 수는 없고 네. 그러니까 서울 쪽으로 기사님들을 불러가지고 공공버스를 이제 운행을 하게 하거나 월급 받아갈 수 있게끔 회사에서 이제 그런 제도는 또 있어요. 상식 이하의 손님들이 탈 때도 있나요? 정말 많아요. 아 진짜 우와 네. 정말 많아요. 여성분인데 네. 정말 이쁘신 분이었어요. 야간에 이제 운행하다 보니까 저희는 실내등을 다 소등을 하잖아요. 왜냐면 수능들 또 주무시니까. 저 끝에 타셨는데 불을 끄면 정말 안에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다 이제 하차를 하고 이제 정리를 하러 들어갔는데 이제 여성용품 있죠. 한 달에 마법 걸리는 그거를 교체를 하고 버리고 가신 거예요. 좌석에다가. 여기서 교체를 한 거예요? 네, 그냥 여기서 교체했다는 거죠. 그게 있다는 거는 교체를 했다는 소린데. 네. 이야, 내가 정말 이런 거를 치우려고 내가 버스를 한 건 아닌데. 정말 그런 이제 진상 손님들, 상식 이하의 손님들이 있다고는 많이 들었지만은 제가 그런 손님을 경험한 게 어디 가서 말을 할 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와가지고 장갑 이거 껴가지고 이래 하고 버렸는데 멍했어요. 와 이거 버릴 수는 있어요. 버릴 수는 있는데 그거를 안에서 교체를 했다는 게 저는 그게 막 좀 그렇더라고요. 알았어 끊어. 무슨 전화예요? 아들내미 전화 왔는데 첫째 아들이 오늘 유치원 졸업식이거든요. 아빠는 왜 안 와? 이러는데 살짝 좀 그랬어요. 미안한 감이 좀 있었거든요. 자기 딴엔 첫 졸업식이다 보니까 자기 친구들은 뭐 아빠도 왔고 엄마도 왔고 이게 보이니까 저한테 전화가 온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죠. 뭐 가서 잘 놀아줘야죠. 미안한 마음이 좀 있어요. 이 앞에 있는 이 모니터는 어떤 거예요? TV 역할도 확인하는데 승객이 몇 분이 타는지 그 확인을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봐도 그게 화면이 나오긴 한데 이 화면을 트는 이유가 나이 드신 분들이나 이런 거에 익숙지 않으시는 분들이 내 자리가 여기구나 하고 확인을 하고 대부분 타세요. 그럼 만약에 그 4시에 출발해요. 네네. 근데 4시에 안 오시는 분들도 많나요? 많죠. 제 시간에 안 맞춰 오시는 분들. 저도 사람인지라 태우기 싫거든요, 솔직히. 왜냐면 미리 와서 계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은 솔직히 시간이 남아서 오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쵸. 추운데 막 벌벌 떨면서 30분 이상 기다리셨다가 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캐리어 끌고 오면서 출발 시간 1분 남았는데 트렁크 문 열어달라고 앞에서 서 계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럼 진짜 태우기 싫어요. 늦게 와서 본인이 못하는 경우도 있겠네요. 있죠. 승차 오면서 차가 이제 후진하고 차가 굴러가잖아요. 네. 그러면 승객을 태울 수 없는 게 이제 기사 재량이기 때문에 못하면 그 승객분은 못하는 거죠. 그럼 그거 가지고 뭐 이렇게 뭐 컴플레인을 넣는다든지 하는 경우도 있나요? 있죠. 본인이 늦게 왔는데? 자기가 늦게 타놓고 기사가 나를 봤는데 그냥 출발했다. 난 못 탔다. 환불해달라.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저희는 CCTV가 다 있거든요. 그리고 출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손님이 못한 경우는 손님 책임이거든요. 버스 업계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궁금증이 조금이라도 해소가 됐으면